유동적 무효란 현재는 무효이나 추후 허가 즉 추인에 의해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이와 대비되는 것으로 일단 유효하지만 후에 무효로 될 수 있는 것을 유동적 유효라고 하겠죠. 우리 민법상 유동적 무효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이에요. 즉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기까지는 무효이나 본인이 이를 추인하게 되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고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는 점에서 유동적 무효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법의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대법원은 1991년에 처음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도입했어요. 다음에는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유동적 무효의 법리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토지거래 허가가 뭘까요? 말 그대로 특정 지역의 땅, 즉 토지에 대해서 투기적인 거래가 많이 있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된다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거래 시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군, 구청장 등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1979년에 처음 시작되었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허가를 받기 전에 매매계약이 진행된 경우도 유효한지에 대해서겠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땅을 매매하는 등의 경우 당사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해요. 매매는 허가 대상이지만 증여, 명의신탁 해지, 공매, 경매 등으로 인한 취득은 대상이 아니에요. 다음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위헌 또는 합헌 결정된 적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전의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토지거래에 대해서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상당의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1989년과 1997년 두 번에 걸쳐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재산권과 사유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선언했어요. 저는 솔직히 위헌이라고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제가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정말 작은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해보았는데 복잡하기도 하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직접 부동산을 사용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쇼츠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토지거래 허가의 조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먼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만약에 주택을 매수한다면 최종 1주택이어야 하고요.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잔금을 지급해야 하고요. 잔금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저는 주택은 아니고 상가 건물을 매수했는데요. 그 상가 건물도 실제로 2년간을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에 자금 여력도 가능해야 매매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은 오히려 정부에서 핵심 지역을 찍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산 조그마한 부동산도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조금씩 오르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의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은 일단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후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고 이것을 법률적으로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고 설명드렸고요. 따라서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인 효력도 없으니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어떤 이행 청구도 할 수 없고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도 없으며 계약 해제도 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그런데 보통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한다면 특약을 붙이겠지요. 예를 들어 허가가 나면 이 계약은 유효가 되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로 한다 라는 특약을 붙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무효로 되면 계약금, 중도금 등은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다음에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